외로운 클로징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아, 진짜 이런 남탕 작금의 현실을 개탄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어제 제가 민트가 그러니까 이쯤에서 마지막인 걸 알았는데 오늘까지인 줄 알고 제가 마지막 인사를 못했어요. 맞아요. 오늘인 줄 알고. 왜냐면 평상 일반적으로는 금요일까지는 금요일 하잖아요, 그렇지, 사실.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 몰랐는데 어제까지였습니다. 어제까지 하네. 그래서 민트네 나라 반박시 니 말이 맞은님이 지금 발작하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칙칙한 고품격 주식 방송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트가 없고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분이 오십니다. 새로운 분은 또 어마어마한 분이 계신데 민트의 그 자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또 새로운 분이 대단하신 분이 상상도 못한 분이 오실 수도 있어요. 진짜 유튜브로만 많이 보던 완전 다른 분야의 분이 오시고 싶다고 저한테 의향서를 내기는 했습니다. 왜 오신대요? 하고 싶대요 이걸. 왜요? 그리고 공부하고 싶대. 근데 펠라고? 그분은 그분 폭력적인 분이죠. 공격적인 분. 신기루 누나? 신기루 누나는 아닌데요. 그분 공격적인 분 아니에요. 근데 와, 이 사람이 여길 나와? 저도 약간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오퍼는 안 했어요. 전화 통화만 했는데 본인이 하고 싶다고. 혹시 첫 번째 이름과 성과 이름 마지막에 이응이 들어갔나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분 진짜 엄청 착해요. 엄청 착해요. 저랑 나이 비슷한 분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여기 착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그분이 근데 이제 다른 데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네. 재테크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여기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의 깊이는 있는데 괜찮겠냐.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나한테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그랬어요. 어쨌든 무서운데? 그분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저희가 지금 컨택을 하고 있고 민트가 여러분이 민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알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느끼고 또 많은 분들이랑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서 네, 여도운 맞습니다. 여도운.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컨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은 그리고 민트가 없어도 계속 저희 4명이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을 잘 섭외해서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 24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살짝 아쉽게 됐습니다. 12시가 지나면서 상해종합지수 좀 따라갔던 것 같아요. 상해종합지수도 11시 기준으로도 이제 쭉 빠지면서 10시, 11시 이때부터 쭉 빠졌었는데 조금 서운하게 됐습니다. 니케이는 조금 올랐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을 좀 따라가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일단 코멘트를 들어본다면 오늘은 뭐 또 트럼프 쪽이 강했고요. 오늘 알테오젠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코스닥을 불기둥으로 만든 주역. 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바이오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확실히 이렇게 뭔가 펀더에 영향이 있는 종목군들 좋은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14% 장중에 16%인가 17%까지 갔었죠. 그래서 확실히 1등을 좀 굳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머지는 오전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슈가 쏠린 쪽에서 계속적으로 패고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다른 데로 가기 싫은 거예요. 명확한 쪽 내가 뭔가 했을 때 괜찮을 것 같은 쪽 그런 안전지대를 찾기 위해서 이게 우리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하면은 이게 자꾸 좁혀지잖아요. 우리 만나서 그래서 싸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결국엔 싸우긴 하겠지만 이렇게 특정 부분을 계속 몰려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네, 뭐 알테오젠은 워낙 큰 뉴스가 나와서 4천억대 수주 연회 매출이 얼마 안 되는데 네.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힘을 받아서 여러 비슷한 것도 많이 오르고 그나마 그래서 그쪽이 올랐죠. 안 그랬으면 1% 미만으로 내려갔을 텐데 다행입니다. 근데 종목별로는 섹터별로는 조금 명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높낮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우 여기만 오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금요일장은 조금 서운하다고 봐야 될까요? 맨날 서운하죠. 맨날 서용해요? 왜냐면 진짜 이거 미국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차이를 현격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게 내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수랑 보는 거랑 내가 미국 계좌를 갖고 있으신 상태에서 보는 거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아마 두 개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만약에 코스닥처럼 올랐어도 아직 갈 길 멀지 약간 이런 느낌일 거라서 좀 아쉽기는 하고요. 대신에 조금 달라진 게 있죠. 오늘 RTO젠 덕분이긴 하지만 코스닥은 2천억이나 들어왔고요. 그다음 거래소도 최근에 굉장히 작지만 소중한 외국인들이 아주 조금씩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확실히 돌아서 준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시장도 역시나 또 뛰어다닐 수 있는 또 그런 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눈치를 잘 봐야 돼요. 이 정말 뒤집어지는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가 오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래서 리스트업을 다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 리스트에 다 있는 분들을 언급을 해주고 계세요. 오은영, 아이유, 이재용 뭐 이런 분들 저희가 다 컨택은 하고 있습니다. 세 분 다. 근데 이제 오실지는 그분들이 의지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른 거고 민트는 갑자기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민트가 헤어포유 그게 지금 4,200개 정도 남아가지고 원양어선 타러 갔다면서요?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그거 갔어요? 팔러 네, 대형 카고선에 같이 굉장합니다. 네. 싣고 헤어포유 이게 유럽에 팔러 갔습니다. 그래서 다 팔면 올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할 분과 정을 붙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시 28분 지나가고 있는데 전인대 뉴스는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죠? 저는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근데 지수가 안 움직인 거 보면은 네, 뭐 별 재미가 아직은 없는 거 아닌가. 네. 마지막 뉴스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 폐막. 트럼프 집권 앞두고 부양책의 규모에 이제 눈길이 간다. 추가 부양책 발표 임박.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 아직은 또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요런 거에 대한 실망일까요? 중국은 왜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왜 따라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글쎄요. 그 오늘 나와도 그 지방 정부 채권 그거를 이렇게 밸런스 해주는 거 그런 정도의 규모나 아니면 그런 쪽을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네. 별거 없는 건 아니고 아주 큰 기대보다는 못 미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어저께. 그리고 오늘 스킵하고 그 좀 그 할 때까지 조금 천천히 한다는 얘기도 루머가 살짝 돌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안 나왔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게 없다면은 실망했다면 그거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실망했다고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것 같아요. 보노님도?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꽤 있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미국의 정세를 봤을 때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중국도 뭔가 할 거면 화끈하게 장중에 확 하고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건 둘 중 하나거든요. 완전히 임팩트를 때려서 그냥 월요일부터 그냥 날려버릴 생각을 한던가 아니면은 매가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또 관련된 애들은 조금 올랐었거든요. 지수나 이런 것들 미국장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쎄하다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중국 관련주가 빠졌으면은 또 그러려니 할 텐데 약간 미국에서도 중국 관련된 상장 종목군들이 어제 상승 분의 한 절반 정도는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약간은 튈 준비를 하기는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사실 진짜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딱 뭐라고 하나 못 잡고 KTNG가 막 12% 가고 뭐 그러는 거 보면 KTNG. 약간 방향을 못 잡고 서로 아직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계속 그래요? 뚜렷한 거 없으면 뚜렷한 거 가는 거지. 알테오젠. 알테오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뚜렷한 거 가는 거지. 뚜렷한 거. 그런 것들. 어저께는 오늘은 뭐 막판에 빠지기도 했었지만 네. 조선 뭐 그 확실한 얘기를 해주면은 그쵸. 그보다 뚜렷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 갔다가 아닌가 싶으면 내일 모레 바꾸더라도
그런 패턴으로 가질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땡땡땡 치긴 해야 되는데. 네. 그 땡땡땡. 뭐지?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 극한 직업 다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천만 영화니까 거기서 마지막에 싸우기 전에 그 공명 씨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 할 때 기다려 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들 뭔가 땡 치면 바로 막 달려나가려는 기세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온 쪽은 막 쏠리는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좀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확실히 시장은 이제 우리나라만 봐도 알티오전 딱 뉴스 나오자마자 예전 같았으면 유한여행 같은 것도 안 갔었잖아요. 근데 딱 네. 뉴스 나오자마자 시원하게 막 가는 거 보면은 좀 불안한 게 있지만 명확한 게 있으면 그만큼 달리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확실히 스탠스는 조금 강해진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뭐 종목수나 상승이나 하락 종목수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여전히 매갈이 없나 하겠지만 이 시가총액 1위가 어쨌든 16% 17% 올라가는 거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힘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3시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전효미님이 아까부터 땡땡땡 쳐주셨고요. 탈감님, 대박, 양봉님, 윤상빈 형님, KKOOP님, 그리고 OOP. 눈깔 왕자님 처음 뵙네요. 백선생님, 이제 땡땡 말씀해 주셨고요. 권종근님, 추른양님, 무지개님, 안지연님도 땡땡땡 모두 다 해 주셨습니다. 자, 드가님이 이경영 이렇게 오시는 분, 이경영 분도 저희가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성대모사 잘하잖아요. 예. 진행시켜. 이 새끼 아직 정신 못 차렸나 보네. 어이 멋있어. 예. 비슷하네. 코스피 아직 정신 못 차렸나 보네.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시계는 안 풀어줘요? 예? 시계 안 풀어줘요? 오늘 몇이에요? 코스피? 오늘 2561번 대가리 박아. 잘한다. 자, 오늘 코스피가 2561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34% 플러스 743. 코스피는 약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1.3%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코스닥 1% 이상 플러스도 알테오젠이 굉장히 많이 이끌어준 것 같고요. 그래도 2차전지, 제약바이오 플러스긴 하지만 장중 상승세에 비하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진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관련된 거 그리고 뭔가 테마가 있는 거, 뉴스가 있는 거 계속해서 좀 팔로우를 잘 해서 왔다리 갔다리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상빈 형님이 5,000원 보내주셨어요. KTNG 수익 실현으로 원금 회수 말씀해 주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보노님한테 한번 시황을 들어볼까요? 네, 오늘 지수는 2561선 아까 성대모사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0.14% 하락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은 9조 6천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43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1.34% 올랐지만 이건 오늘 명백하게 알테오젠 덕분에 1%대 이상의 상승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잘 나가서 거래대금이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7조나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막판에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있었네요. 약간 작고 소중한 외국인의 자본이 들어왔었는데 173억 원 매도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2292억 원으로 오히려 한 4억 정도 늘어서 끝났네요. 오늘 선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이거 좀 단타 물량인 걸로 좀 보이고요. 프로그램 비차익도 여전히 646억 원 좀 매도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략한 게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 동향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네. 전반적으로 다 팔았습니다. 10월에도 지난달에도 외국인이 한 4조 6천 원 정도 팔았고요. 그다음 주요 지역에서는 많이 팔았는데 특히나 미국계가 많이 팔았습니다. 예,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영국계나 유럽계는 약간 좀 수치가 위아래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거기도 매도를 했고 전반적으로 많이 팔았고요. 주요 지역 외에 기타 지역에서도 좀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전히 매도 기조가 확실하다. 그래서 7, 8, 9는 8, 9, 10은 명확하게 많이 던졌고요. 6월에서 7월 넘어가면서 좀 스탠스가 바뀌면서 확실히 많이 팔았고 도합 3달 동안 14조 정도 뭐 반올림하면 15조 정도 외국인 수급 이탈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900억 정도 팔았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1,400억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판 종목 나머지는 대부분 다 400억대인데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KT, 삼성 SDI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순매수 종목은 나머지 다 300억대 삼성중공업, 타이거 미국테크, 탑10 이 정도.
거래 대금 자체도 좀 지금 거래량도 적죠. 아 그렇게 높지 않네요. 아 그래도 코스피는 오늘 조금 괜찮지 않나? 얼마입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요? 거래대금? 9조 6천억? 9조 6천원. 뭐 평습적으로 코스닥은 많이 올랐죠. 왜냐면 네. 금투세 폐지되기 직전에 4조대였으니까. 그쵸. 근데 이게 오늘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돼요. 알테오진이 오늘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껴놓고 봤을 때 왜냐면 이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시가총액에서도 보시면 거래 대금 차이 보이세요? 100만 단위인데 앞 콤마가 다르잖아요. 보죠. 콤마 두 개 있잖아요. 그렇네. 나머지는 콤마가 없어요. 오. 엄청난 차이라는 거. 얘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와. 예, 거래대금 이쪽으로 많이 쏠렸고 예, 이게 거래대금만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15위까지 보면은 거래대금 자체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얘를 빼놓고 보면 사실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슈가 그러니까 시장의 돈이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이나 저렇게 알테나 이런 것처럼 확실한 무언가에 꺼리를 던져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선택을 하기에는 매우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한 그런 분위기 아닌가. 결국 그러면은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트럼프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살짝 높은 위치에 있지 않고 실적이 잘 나오고 뭐 그런 종목들을 노려야 돼요? 아니면 뭘 노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무풍지대를 찾아라. 무풍지대를 찾아라. 트럼프가 건들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산업군들 고르면 평타는 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대비 지수를 추종하는 수익률은 나오거나 네. 아니면 지수 대비 아웃퍼폼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변압기를 지금 미국에서 관세를 과연 매길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지금 바꾸기도 바빠 죽겠고 지금 물량이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 관세 못 매기잖아요. 그런 것들 몇 개 찾아서 그것만 집중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은 이미 무풍지대도 만들어 놨잖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선별해서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나하나씩 좀 옥석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데들을 조금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딱 4개 원래부터 했던 거 전력, 변압기, SK하이닉스, 방산. 저거를 셀렉하실 때 쟤네들의 공통점이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고른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예요? 일단 펀더멘털 탄탄하고.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미국하고 했을 때 싸우지 않고 아. 미국이 우리한테 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빨리 되든 중간에 멈추든 별 관계 없어요. 왜요? 관계 없어요. 저 업종들이 네, 관계 없다고. 금리 인하 뭐 혹은 네. 진짜 인상으로 돌아선다 네. 그래도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칩셋이건 뭐 저기 무슨 법 같은 것도 사실상 관계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거의 없는 쪽을 중심으로 미국이 우리하고 컬래버레이션을 얼마나 하든 뭐 하든 간에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고하도 된다. 속도는 중간중간에 이슈가 되는지죠. 속도는 오케이. 개별 종목도 그렇고 저는 여기서 굳이 여기서 아까 얘기하면 변압기 하이닉스하고 방산 하이닉스 방산 아예 찍겠습니다. 변압기 하이닉스 방산 오케이. 조선 변압기 오늘 조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변압기 하이닉스 방산 플러스 조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성킴님이 2,000원 보내주셨고요. 오늘도 JYP 감사합니다. JYP. 그리고 주잘조잘님께서 또 속보를 올려주셨네요. 민트 복귀 범지영연대 출범 오늘 6시에 더현대 지하에서 총걸기 대회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모여셔서 쌀국수 한 그릇 드시고 해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민트 돌아와요.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돌아올 거고 만약에 돌아왔는데 자리가 없다. 그럼 하나 더 만들면 되죠. 제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나가는 걸로. 민준아 네가 나가라. 약간 여론이 이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3시 41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금요일 장도 뭐 초반까지 점심까지는 좋았는데 살짝 아쉽게 됐습니다. 물론 코스닥에서 계속 트레이딩과 좀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의 움직임은 네.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개인한테는 코스닥이 조금 더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어때요? 코스피? 지금은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응. 근데 그렇게 지금 계속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수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코스닥이 더 유리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꼭 거기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산업으로 고르시는 게 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구분하시기보다는 왜냐하면 코스닥을 배제했었던 이유는 금투세로 인해서 영향을 어느 정도 더 부정적인 요인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제를 했었던 건데 그 장벽이 사라졌잖아요. 그게 된다고 해서 제가 그날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게 외국인 수급을 땡겨주거나 뭐 엄청 활성화되는 요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소거가 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타면 거래 대금이 터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슈가 근데 코스닥에서만 터지지는 않잖아요. 코스피에서도 충분히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무조건 코스닥이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산업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변압기 같은 경우도 요번에 뭐 산일전기나 재룡전기나 작은 애들도 많이 움직였지만 요즘에 HD현대 일렉트릭도 주가 고가 거의 다시 갱신을 했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도 꽤 많이 올라왔고 뭐 LS 일렉트릭은 조금 아직 멈춰있긴 하지만 그런 코스피에서도 같은 산업에서도 수익률을 보면은 꼭 뒤진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산업을 만약에 바이오로 고르신다 그러면은 당연히 코스닥이 유리하죠. 근데 만약에 변압기로 골랐다고 하면은 꼭 코스닥이 유리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많이 이탈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 수급이 그래도 연속성이 강한 쪽은 코스피예요. 그래서 추세를 따라가실 거면은 저는 코스닥보단 코스피가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좀 유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장근 본부장님도? 아 여기 있는 게 다 코스피잖아요. 제가 한 것도 코스피지 코스닥이 있어요? 오케이. 없죠? 그죠? 제가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 개념보다는 다른 쪽으로 먼저 했으니까 시가총액에서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쪽입니다. 오케이. 저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이게 범피한 게 아직 남아있다고 저는 그렇게 기본을 깔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알테오전 같이 펀더멘털 아까 말씀하신 이런 거는 좋죠. 네. 근데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 놀겠고 물론 변압기나 이런 적도 여기서 10%더 가거나 조선도 어저께 갔다가 오늘 좋은 뉴스가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싶어서 이익 실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산도 그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더 강도에 따라서 여기 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굳이 코스피에서 내가 제외한 건 저는 자동차 제외고 코스닥에서는 굳이 얘기하면 바이오가 2차 전지보다는 저는 좋다고 상대적으로 보고 근데 이제는 그걸 나래를 다 세워서 10개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초점은 이게 3개 정도 이걸 먼저 하고 이게 많이 올라가면은 생각을 바꾸거나 그럴 수 있다. 오케이. 예, 이런 포지션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헷갈리는데 제가 약속한 약속의 11월 오늘 저는 또 혼자서 오전장을 보면서 약속 역시 약속의 11월 이렇게 혼자 이러고 있었는데 마감 보니까 또 할 말이 없네. 에이 근데 뭐 하나가 그 하나지 그래. 통계적으로 봤을 때 11, 12, 1, 2, 3은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 요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 그래서 11월 달부터 딱 3월, 4월 넘어갈 때 다 파시는 분들도 있어. 컨트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락할 때도 8, 9, 10 줍고 11, 12, 1월 이렇게 팔자고 하고 제가 욕 엄청나게 먹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연말 특히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제가 강조드렸던 거는 미장은 무너진 적이 없다라고 계속 연초부터 강조를 드렸었고 그 부분을 따르셨던 분은 미국장에서 재미 진짜 많이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도 전 낙수 효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당장 나온다고 보긴 어렵지만 분명 그게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한 번 정도는 털고 나올 비밀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주식시장이 참 재밌는 게 만약에라도 뭔가 수출입에 대한 영향이 확 바뀐다거나 아니면 밸류업이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너무 막 진짜 밸류를 잘 할 수 있게끔 뭔가 법 개정이 된다거나 그런 뉴스 딱 나오면 진짜 수급이 하루아침에 바뀌면서 단 며칠 만에 막 엄청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타이밍을 그런 거를 알아차리려면은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된다. 똥인지 된장인지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한가. 아무튼 왜요? 좀 이렇게 발을 담거나야 이게 온천에서 이게 내가 물 이렇게 목욕하려 물 받고 있으면 보고만 있으면 이게 뜨거운 연기 나면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뭐라도 한번 찍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찍어 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주식 격언이 쉬는 거는 맞지만 주식 시장을 떠나지는 말라고 하잖아요. 발은 항상 담그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슈퍼챗 오늘 많이 쏴주시는데요. 정표야요님께서 아까 2,000원 쏴주셨고 지금도 1,000원 또 추가적으로 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원 카카시님께서 5,000원 주셨는데요. 이게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어제 이혼하고 다시 재혼했습니다. 수출이 85%, 한전 수주 이력, 탄탄한 글로벌 고객사 GE 이튼 등 트럼프 수혜주 2차 공장 가동. 김장일 본부장님 아이디어 괜찮은가요? 그런데 뭐 어떤 종목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막 주구주구 얘기해서 우리나라 얘기한 것 같아요. 수출이 85%, 한전 수주 이력, 탄탄한 글로벌 고객사 제너럴 일렉트릭 이튼 등 트럼프 수혜주 이 공장 가동. 김장일 본부장님 무슨 아이디어 종목을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아니 그러니까 종목을 형님 넣어주셔야지. 이재원 형님 종목을 적어주셔야지 이렇게 재료만 쫙 적어놓고 종목을 빼면은 김장일 본부장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튼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변압기 쪽인 그 거죠. 변압기지. 그럼 변압기 쪽에서 네. 말씀하신 게 산일전기랑 일진전기랑 그거 같아. 작은 거가.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뭐. 최근에 강조하신 건 그런 종목군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일 것 같은데 아, 그렇네요. 그게 팩트인지는 제가 모르니까. 전력 변압기 쪽. 오케이. 그래서 이재원님이 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 자꾸 도배하시는 분이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웃음냐? 국민의힘 왜 상법 개정 반대하냐? 이렇게 도배를 해주고 계신데 그렇구나. 아이디가 바람잡이여서 제가 정말 바람잡이. 네 진솔된 분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상법 개정 꼭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상법 개정 되겠죠. 되겠죠. 웬료하려면은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렇죠. 아 이거는 어쨌든 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푸시해야 되고 해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고려하연 봐봐 그거 얼마나 얼탱이가 없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보내주시네요. 정표님 5,000원 이따가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번호님 섹터로 가볼까요? 네. 섹터를 보시면요. 오늘 2차전지, 변압기, 반도체, 화장품, 엔터, 바이오, 양자, AI 소프트웨어 이렇게 올랐습니다.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 좀 되돌림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변압기야 뭐 이제 제가 생각해서 무풍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도 뭐 일부 종목군들 나쁘지 않았고요. 뭐 일단 엔비디아가 140불도 이제 때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달려주기 시작한 반도체 특히나 HBM 쪽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양자는 양자. 그 트럼프 정책발이기는 해요. 근데 아이온큐가 그래서 아이온큐라는 이 미국 양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장 하시는 분들 다시 아실 거예요. 누구나 다 참전하자에서 하는 그 트레이딩 종목이 있습니다. 네, 서로 약속하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어쨌든 그 종목이 급등을 했고 지금 대장에서도 한 39% 전일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손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바이오 뭐 오늘 RTO젠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바이오의 오늘 영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터나 뭐 AI 소프트웨어도 장중에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방산도 오늘 올랐어요? 방산? 방사는 조금 LIG 올랐어요. 넥선 같은 종목은 빠졌고요. 파이버 프로 같은 종목은 올랐습니다. 아 약간 엇갈렸네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올랐을걸? 조금 올랐을 거예요. LIG 넥스원은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실망이었습니까? 넥선은 매출은 아웃퍼폼 했는데 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예상치 하회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단기 순이익은 괜찮은 것 같은데. 순이익도 조금 떨어졌을걸요. 네. 아무튼 영업이익이 미스였고 그 순이익도 제가 알기로는 떨어졌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YOY로 증가는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미스였다. 네, 예상치보다는 미스였다. 아. 예상치가 높았거든요. 오케이. 그게 미스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매출이 7,400억, 38% 증가했고요. YOY로. 그리고 영업이익은 519억 원. 아, 영업이익이 조금 덜 나왔네요. 네. 영업이익이 519억 원으로 공시가 됐습니다. 당기순이익도 20% 증가한 407억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LIG 넥슨은 조금 하락했고 아까 그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2차 전지, 바이오 또 뭐였었죠? 양자, 엔터. 반도체, 화장품, 바이오. 엔터, 바이오, 와 AI 소프트웨어, 변압기. 이렇게 보면 오늘 시장 진짜 좋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오른 종목 내린 종목 어떻게 돼요? 오른 종목 내린 종목 390개 대 470개. 그러네. 그대로네. 오른 것도 있는데 내린 것도 있네. 근데 저기 대표하는 종목들 다 올랐으면 지수는 올랐어야죠. 개수가 다른가 보지.
말씀해 주세요. 가수가 다르네. 상승 종목 390개, 하락 종목 470개. 근데 저 지금 상승 섹터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굵직한 섹터들이 다 올라갔는데 네. 왜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지수에 목매지 마세요. 일단은 오른 거 하면 되는 거지 뭐. 코스 뭐 그게 이제 그 개별 장사여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최근에 고려 아연이라는 종목의 등락에 지수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고려 아연이 오늘 8%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올라갔어도 삼성전자도 오늘 좀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장중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끝났고 뭐 자동차는 요즘 관세 때문에 좀 계속 힘들죠. 그래서 좀 주요 종목군들이 일부 좀 하락하는 상황에서 덩어리 큰 게 조금 더 하락을 많이 하면 나머지 상승분을 좀 상쇄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은행도 빠졌어. 은행도 빠졌고. 네, 자동차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올라가면서 리가킴도 올라가고 나머지 바이오 쪽이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알테오젠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코스닥도 마이너스였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상위에서 끌어주는 확실한 주체가 있었냐 없었느냐 차이가 아하. 오늘 좀 엇갈리게 만드는 주 요인이었다라고 해석을 그러니까 하시면 지수만 될 것 딱 같습니다. 보면은 마스크 되는 거야. 가려서. 마스크? 진실이 가려진다고. 어. 각각이 다 다르거든. 자동차하고 은행은 분명히 컨선을 갖고 있는 거고. 네. 그렇죠. 2차 전지하고 바이오는 어제 오늘 사이에 좀 달랐던 거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리더십 갖고 있는 사람이 올라가느냐. 2차 전지는 리더십 갖고 있는 사람이 LG엔솔이 많이 오르다가 아침보다는 약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리가캠 약간 그쪽은 이제 바이오 쪽은 그쪽이 그 놈이 워낙 크니까는 전체 오른 거잖아요. 그거를 다 하나의 단어로 딱 치기에는 이제 애매한 거죠. 물론 그거 빼고 나니까 아까 그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많은 섹터적으로 보이는 건 맞는데 네. 묶으니까 이제 애매하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그러니까 저렇게 아까 저 상승 섹터로만 보면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섹터들 다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삼성전자 1%, 현대차 2%, 기아 1%, KB금융신한지주 빠졌고. 1%, 네이버 3%, 고려아연 8% 이렇게 1위부터 15위 중에서 빠진 종목들이 거의 절반이 넘기 때문에 걔네들이 좀 끌어내려서 약보합권에서 끝났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락 섹터로 넘어갈까요? 네, 하락 섹터는요. 조선은 일부 좀 말아올린 종목군들이 있었죠. 근데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거래일 동안에 좀 과하게 올라가긴 했어요. 아무리 트럼프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도 무풍지대로 좀 선언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산업적으로 얘네가 이제 더 이상 성장할 룸이 없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선은 연속성은 조금 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단기 급등한 종목군들은 뭐 약간의 되돌림들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피부 미용 쪽에서 뭐 파마, 뭐 휴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최근에 조금 꺾이고 있고요. CS 윈드 쪽으로 오늘 해서 풍력 재생에는 좀 많이 빠졌고요. 석유화학 쪽은 뭐 아무래도 단기적인 좀 기대감들도 있고 했는데 실적도 좋지 않았고 전망은 당연히 안 좋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대했었던 재정 정책에 대한 중국발 발표가 또 없었기 때문에 장중에서 좀 하락폭이 커진 것 같고요. 일단 게임주에서는 뭐 크래프톤, 뭐 카카게임즈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은 오전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정 밀리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중에서 게임주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게임주 언급하면서 또 이야기도 많이 돼가지고 반응도 몇 번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아. 슬금슬금 괜찮은가 싶다가도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괜찮은 크래프톤은 것이다. 사실 제일 게임주에서 견조하게 많이 올라갔었던 그렇죠. 종목이에요. 그래서 바닥권 대비해서는 사실 꽤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게임주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존 게임이 잘 되는 게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리고 네. 거기다 신작으로 계속 블락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매출 구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계속 새로운 블락들을 해야 이 평균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런 거 쌓아야 되는데 지금 기존 건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새롭게 쌓으려고 했었던 블락이 지금 금이 갔네요. 그럼 뭐야? 이거 포함해서 밸류 측정하고 있었는데 이 벽돌 빼야겠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약간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게임주들이 이런 게임 오픈이 되고 난 전후가 원래 주가 등락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지스타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좀 14일이죠? 네, 며칠 안 남았기 14일부터 때문에. 17일까지 거기서 만약에 근데 또 반응이 좋다 이러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지스타에서. 네. 학력고사래.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은 아, 그렇네요. 14일이 수능인가요? 10시에 12일인가요? 14일인가요? 14일. 14일. 다음 주 목요일인가? 다음 주 목요일. 네, 다음 주 목요일. 아, 14일 날 저희 그
수능 날 뭐 다시 공지하겠지만 네. 오프닝 벨에서는 조금 밀려서 뒤로 기회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14일 날 수능도 있고 지스타도 있고. 맞네요. 네. 어. 가장 중요한 게 그거네. 다음 주 일정에서. 고3인데 이제 수능 안 보고 지스타를 갔다. 그러면 이제 우와. 진로를 이제 아예 다르게 잡은. 그쪽으로 하나 보지 게임. 그렇죠. 게임 쪽으로 가는. 요즘 게임 잘하면 게임 잘해서 잘 되는 게 200배 나아요. 아, 당연하죠. 뭐 페이커 같은 거 보면 페이커 같은 분 보면 요즘 뭐 어마어마한 공부 잘해가지고 무슨 대학교 어디 가고 공부랑 개념이 다른 거지. 그렇죠. 아예 다른 성문종합령하고 저기 수학의 정석 이런 개념으로 생각되는 30년 전하고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저출산 생각해 보면 예전처럼 그 알고리즘이 안 먹히니까 뭐라 그래 그냥 소위 시쳇말로 갱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애 열심히 키워가지고 대학 보내 4년 동안 대학 등록금 보내 무슨 뭐 자격증 따라고 열심히 죽어라 노력해 어학연수 보내 유학도 보내. 해가지고 돈 그 다 돈을 집약적으로 진짜 반도체 공장 투자하듯이 딱 투자해서 나온 게 저예요. 뭐야 같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잘된 거 아니에요? 잘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 돈잘 벌잖아요. 그 정도 돈으로 생각하면 이제 부모님은 딱 할 때 상상을 하지. 아, 얘가 CNN 앵커 정도는 하고 있겠다. CNN 앵커보다 잘 벌잖아요. 여기서 김 여러분의 김 물가 증세트. 이거 왜 이래? 아 저는 제 직업과 이제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제 또 투자하는 분들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다르니까 그런 괴리가 좀 있기는 합니다. 세대 어쨌든. 차입니다. 부모님하고 세대 차, 우리 맞아요, 사회하고 맞아요. 세대 차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스타 그래서 요즘은 막 게임 잘하면 그냥 프로게이머 해가지고 혹은 그쪽 산업에 종사해서 그쵸. 하는 게 그럼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 섹터까지 봤고요. 아 마지막으로 요거 스파르타님이 아까 하락 섹터 중에서 스파르타. CS 윈드 불쌍해요. 트럼프 때문에. 불쌍하긴 하지. 예. 저는 CS 윈드 여기서 좀만 더 내려오면 사고 싶어요. 어때요? 아, 본인이? 본인이? 왜냐면 지금은 진짜 센티적으로도 쳐맞지만 지금 뭐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고 그리고 물론 전통 에너지 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풍력 이런 거는 그래도 계속 잘 나가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트럼프 때 바이든 때보다 트럼프 때 요 재생에너지 주가가 훨씬 더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좋았어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센티적으로 많이 좀 밀리고 있지 않나. 근데 지금 사긴 좀 많이- 그렇고 많이 빠졌네. 좀 보다가 진짜 망했다는 소리 나오면은 그때 사고 싶어가지고 어때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낮추는 순간에 있으면 사시든지. 아 오늘 그거를 낮췄습니다. 기다렸다가 오늘 낮췄어요? 오늘 낮췄어요. 그래요? 네. 한 명? 첫 번째? 네. 누가 낮췄어 누가? 메리츠가 낮췄습니다. 아, 그거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세 번. 세 번. 네, 와, 두 명만 더 나와라. 내가 진짜 아이, 실수. 제 경험 있잖아요. 와. 한 명 나왔고 메리츠에서 두 명 더 나오면 돼. 두 명 더 나오면 CS 윈드 그때 한번 트레이딩 정도는 충분히 일단 PER이 10배인데 내년 어닝을 못 믿으니까 지금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좀 더 빠지면 한 자릿수 내려가겠네? 그러면 이제 그게 작년도 언제야? 급격히 내려갔을 때 작년이 아니고 최근에 8월 달에 42,000원 내려갔고 조금 더 길게 잡으면은 요때 여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2021년이니까 제 생각으로 한 38,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안 그래도 누가 물어봤어 나한테 CS 윈드를.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4만 원 깨지면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은 거. 나는 오늘 내려간지 모르고 내려가는 거 3개 연속 나오면 그때 들어가시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참 그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금범적인도 CS 윈드 풍력 그리고 다른 태양광 에너지들도 이렇게 밀려요? 태양광도 조금 밀렸죠. 많이 밀렸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욕을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사실 떨어질 때 이 주식을 모으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시가총액 1위로 얘기를 해도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는데 CS 윈드는 사실 시가총액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하실 거면은 정말 우직한 신념, 진짜 이게 만약에 지금보다 반의 반 토막, 생산 토막이 나더라도 살 자신이 있다면은 뭐 지금부터 배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확실하게 배팅을 잘 거셔야겠죠. 그래서 오케이. 쉬운 길은 아니다. 그리고 좀 해외에 전 세계 1위 뭐 풍력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일단은 화끈하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대안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풍력과 태양광
좋아요. 네.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근데 네. 걔네가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변압기 잘 된다고 제가 변압기. 2년 전부터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오케이. 전력 차라리 설비. 변압기를 하는 게 훨씬 낫죠. 저는 저는 풍력이랑 태양광 할 바에는 변압기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래요? 그 스토리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차피 태양광 만들면 전력 보내야 되잖아요. 변압기 어차피 필요해요. 근데 뭔가 저는 남들이 다 얘기하는 거에 약간 좀 반동분자 반골 기질이 있고.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면 안 사고 싶어요. 자, 이게 저도 비슷해요. 저도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주류 챔프 안 하고 비주류 챔프 어. 항상 하거든요. 그게 재밌잖아. 짜릿해. 재밌긴 한데 못 올라가요. 제가 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롤 예전에 시즌 3부터 아이고. 5까지 다 다이아였는데 네. 다이아 와. 2 이상을 못 올라가요. 왜냐면 어. 비주류 챔프만 했거든요. 맞네. 그 한계가 있어서. 실력이 딸리기도 하지만 제가 그게 있어요. 해보면 머리가 진짜 좋아요. 계산이 더 이상 안 돼요. 제 실력은 거기가 끝인데 어쨌든 비주류 챔프로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물론 엄청난 장인들은 잘 하겠죠. 저는 그 실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매매를 압도적으로 너무 잘한다. 비주류 가세요. 괜찮아요. 네. 근데 게임도 그렇게 비주류로 가면 힘든데 이 주식에서 비주류를 한다라는 것은 정확했다 형. 쉽지 평론 않다. 너무 좋았다.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면서 막 여러 가지 코멘트를 같이 해주고 계시네요.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실제라는 게 좀 험악하잖아요. 예. 더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몇 프로 먹고 나올 거냐, 그 그릇이 얼마나냐, 다르죠. 그거에 대한 또 그럼요. 문제도 네.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아시잖아요. 5% 먹고 나오면은 그거 한 2배, 3배 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10% 먹기에는 저는 CS인데 괜찮은 것 같은데 어이, 일반 투자자. 세개 나오면 사니까. 세 개 나오면 죽는다 소리 나오고 그때 사는 10% 알겠습니다. 10% 먹습니다. 특징주로 가볼까요? 네, 특징주는요. KTNG가 양호한 실적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목표 주가가 12만 5천원에서 13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하나시스템도 2만 4천에서 2만 7천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 한국항공우주 요거 좀 후발로 움직이는 부분에서 최근에 리포트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제노코 인수에 따른 우주 사업 역량이 기대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오늘 금호석유랑 롯데케미칼 급락을 했는데 3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그리고 4분기 실적 부진 전망 그리고 기대했었던 중국의 재정 정책이 나오지 않았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주들도 오늘 좀 엇갈리긴 했는데 콜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전분기 대비 약세였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힘들었고요. CS인데 목표 주가 이제 8만 1,000원에서 7만 1,000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과연 트럼프 시대의 해상 폭력에 대한 수주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의문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런 것들 뭐 이제 개별적인 이벤트 있었고 RTO제는 뭐 뒤에 뉴스 있으니까 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각각의 이슈 있는 쪽들이 오늘 좀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NG는 어떻게 더 갈까요? KTNG는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오늘 12만 원이네. 목표 주가 네. 어떤 거예요? 12만 3천 원까지 갔는데 13만 원이 목표 13만 주가였어요? 5천 원. 네. 13만 5천 원. 얼마라고? 오늘 12만 원, 예. 목표 주가 13.5. 이런 거는 애는 심리만 보면 딱 알아. 그 마지막 목표 주가 올린 게 누구에서 얼마짜리 올렸느냐? 최근에 올렸네. 오늘 오늘 실적 나왔구나. 그러니까 오늘 리포트가 8개가 나왔는데 오케이. 목표 주가 상향이 5개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그 전에 목표 주가는 11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였네요. 네. 지금 우리가 12만 원 왔잖아요. 이건 올라갈 때 파는 게 맞습니다. 이게 실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익 실현하는 네.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 장중에 할 수도 있고 오늘 좀 급하지 않으면 뭐 월요일에 할 수도 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특징주. 네. KTNG 그리고 밑에 뭐가 있었던 거 뭐가 같은데? 있었죠? 하나시스템, CS 윈드. 한국항공우주, 롯데케미칼, 한국콜마, CS윈드, 석유, 금호석유, M로도 있었네. 엠로. 여기서 김상현 본부장님 혹시 코멘트해주고 싶으신 종목이 있을까요? 뭐 M로 정도는 삼성 SDS랑 연관되긴 하는데 오랫동안 많이 고생을 시킨 주식이어서 갖고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관심 있는 분이 계시면은 한번 보시든지 M로. 엠로 괜찮다라는 의미로. 만약에 그 펀더멘털 리포트가 괜찮으면은 괜찮게 가는 거고 단기성이 뭔지 봐야 되는 실적은 호실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넘버가 잘 나오지는 않아서 네.
이게 30배, 40배 정도 PER 나오니까요. 근데 그 그림새는 좋네요. 실전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느낌에. 네. 네. 보노님도 저기서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 해주실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없으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네, 뭐 억지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넘어가시죠. 알테오젠 아까 초반에 언급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더 네.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알테오젠? 알테오젠 기사 들고 왔습니다. 네, 오케이. 근데 뭐 이거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이라서 응. 네, 뭐 굳이 뭐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돼. 뉴스로 가죠 그러면. 네, 아 근데 진짜 확실히 민트가 없으니까 조금 김이 빠지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 김 아, 그게 맞지. 약간 OTL 느낌도 어. 좀 나요. 이렇게 어. 맛있어서 이렇게 맞아. 먹어요, OTL. 아 이렇게. 진짜 이제는 동사가 됐어. 눈만 봐도 서로 빨리 여기. 나도 김 하니까 김 생각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그 광고 이렇게 두 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 모시고 제가 이렇게 광고하라고 압박 넣고 자, 김 얘기하겠습니다. 김 빠졌으니까 김 채워 넣겠습니다. 기억 이 미음 김을 세상에서 제일 천천히 발음하고 전 세계로 김을 퍼뜨리고 싶은 기억 이 미음 칩스 기억 이 미음 세트 오늘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물가 안정 세트고요. 뭐 아시다시피 저 돌김, 요거 도시락김 24개, 김자반 15개, 그리고 과자 촉 먹을 수 있는 거 6개 해가지고 무료 배송 29,900원, 하루에 600원, 700원 꼴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너무 맛있고요. 너무 싸고요. 너무 저렴한 물가 안정 패키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로써 김 광고는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요거를 김을 뭐 쟁여놓고 드신다. 그리고 뭔가 물가가 좀 비싸가지고 햇반에 이렇게 김이랑 해서 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김 오늘 딱 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핫딜의 컨셉 좋은 제품을 최저가로 우주 최저가 저기 뭐야 링크 그 고정 댓글에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김 광고는 끝이고 매니저님이 저한테 연락이 따로 왔습니다. 오프닝 벨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제품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좋은 제품을 팔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필요하고 핫딜에서 최저가로 가져왔으면 좋겠는 그 카테고리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닝 벨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반포자이 싸게 갖고 와주세요. 무슨 뭐 주식 뭐 갖고 와주세요. 포르쉐, 뭐 샤넬백 말씀하셨는데 장난하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진짜 여러분이 필요한데 싸게 좋은 제품을 싸게 사고 싶으신 카테고리를 여기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저희 우리 매니저가 거기 가서 꼭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닙니다. 다른 아무거나 것도 다 상관없어요. 있잖아요. 예. 다 상관없으니까 다양한, 여러분이 꼭 그런 거를 필요한 거를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딱 우리 매니저가 가서 최저가로 좋은 제품을 최저가로 가져오는데 정말 특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 이 미음 김은 피디님 채팅창에 그 고정 댓글로 꼭 올려주세요.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요거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고정 댓글에서 김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포자이 공부하자고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징주 받고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김 채워 넣었으니까 뉴스 볼까요? 네. 뭐 트럼프가 많아서 뭐 뉴스는 쭉쭉 갈 것 같긴 한데 양자도 트럼프라고 하더라고요. 가상화폐 포용 전략을 이용해서 양자 암호의 위력을 다른 디지털 기술을 이제 구축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런 거고 게다가 반도체랑 양자 컴퓨터랑 뭐 인공지능 이런 것은 이제 첨단 기술을 대중 수출을 통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급등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좀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입니다. 양자 암호주 강세 트럼프 공약 주목. 네. 그리고 양자 암호주는 계속 가요? 네, 오늘도 올랐어요. 아이온큐가 오늘 올랐으니까 지금 프리장에서 되게 세요. 뭐 본장에서 많이 더 오르면 아마 월요일에도 또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오케이. 네, 그다음 두 번째는 IRA 폐지 못해. 오늘 2차전지 또 올랐으니까 뭐 결국에는 이 역설 그리고 행정부가 어떻게 이제 하는지 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센티는 좀 이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증권가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바꾸지는 못한다. 그리고 조정시 비중 확대 이런 의견들을 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금리 인하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확실히 좀 변동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확인해야 될 거는 있는데 이게 무조건 우리가 이제 트럼프 반대 쪽이라고 해서 뭐 아까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하는 게 맞겠지만 뭐 사실 2차 전지보다는 테슬라가 낫겠죠? 예, 어차피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진짠가에 대한 좀 중심을 잡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IRA 폐지를 못한다는 게 맞아요? 어떤 게 팩트예요? 제가 저거를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긴 한데 일단은 IRA 법안을 통해서 해외에서 자금 유치를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이미 걔네들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굳이 그거를 또 패가지고 토해내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관세를 매겨서 오긴 오겠지만 이미 집행되고 있는 것까지 괴롭히지 않을 거고 그러한 결정된 거를 물론 이제 트럼프니까 바꿀 수는 있어요. 뭐 FTA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고 하는데 요즘 스탠스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꽤 있고 그다음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한 70% 이상은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기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되기보다는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100%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시장을 보는 게 맞다. 그럼 이전에는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AI를 폐지할 거야 해서 스탠스가 안 할 수도 있겠구나로 바뀌었으니까 훨씬 더 분위기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오케이. 개인적인 생각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김장국 본부장님? 네. 네. 다음 뉴스 갈까요? 네, 다음 뉴스는 지지직 K변압기 모처럼 들고 왔는데 최근에 효성중공업의 이 흐름을 보면은 유럽에서 이제 1조가 넘었습니다. 수출이. 그래서 네. 수주 잔고가 굉장히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초고압 변압기는 정말 오래 기간 동안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보신다라고 한다면 초고압 변압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출입 데이터를 HS 코드로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좀 변동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물량 큐가 좀 꽉 차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물량이 없어서 큐가 좀 변동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가격 변동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뭔가 들어오는 거는 가격이 비싸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노후 변압기만 해도 6년은 갑니다. 근데 이 유럽 지역에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스탠스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장되는 기조로 계속 보신다면 그리고 그거 자체는 엔비디아의 약진도 마찬가지죠. 그런 스탠스로 보신다면은 변압기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변압기는 한동안 이제 고수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기 박스권 추세로 상승을 하다가 제가 말씀드릴 때는 추세적으로 계속 오를 때였고 그게 상단을 멈추고 횡보 구간은 이게 지나고 나면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 배팅하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매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횡보 구간은 확실하게 박살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수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최근에 이제 스탠스 그 주봉이나 월봉 자체가 조금 다시 추세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산업적으로 좋게 보시면 그냥 계속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변압기 스탠스는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슬슬 타이밍 잡아보시는 거는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를 근데 좀 타시는 방향으로 항상 매매를 하시면 좀 많이 편안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이렇게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금요일장. 오늘까지 쳤을 때 주간으로 올랐어요? 어때요? 어떤 거요? 그 코스피 코스닥 주간으로. 주간이요? 주봉으로? 주봉으로? 올랐나? 애매한데? 살짝 오르지 않았나? 애매하다. 주봉으로는 보면 되죠. 강보합권으로 살짝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주봉은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시가가 730.50포인트에서 종가가 743포인트니까 한 약 1.97%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도 올랐습니다. 2549포인트에서 시작을 했고 종가가 2561포인트니까 12포인트 올랐네요. 네, 0.74%. 왜냐면은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는 4개월째 파란색
음봉이 지금 나와서 11월은 그래도 빨간불이 나와야 12월, 1월을 조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고요. 이번 주는 어떻게 올라서 마감이 됐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네. 11월 말로 갈수록 조금 더 기대되는 요 증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금요일장도 이렇게 끝나게 됐고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AI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보노님? 네, 저는 오늘 요걸로 들고 왔습니다. 볼까요? 오, 이거 무슨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소 같네? 네. 근데 소들이 지금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렇네요. 모멘텀. 모멘텀. 네. 뭐예요? 눈 가리고 아웅인가? 이게 뭐야? 제가 뭐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린 이유는 명확한 뷰를 가지고 확실한 신앙 같은 게 있지 않으면 해당 산업에서 묵직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내가 그 산업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지금 뭐 이제 댓글창 보면 4848에서 돈 많이 버셨다고 하는데 그럼 본인이 그 산업을 잘 아니까 이 산업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까 그렇게 배팅을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갑자기 양자 오늘 올랐잖아요. 엑스게이트 오늘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쉽지 않아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산업을 아니까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플레이하기 쉽죠. 하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주식을 물어보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서 투자하시나요? 좋아 보이면 그냥 사잖아요. 그게 주식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근데 그런 것들로 매매하면은 불안해서 버티기가 힘들다. 하지만 내가 잘 알고 이렇게 눈과 귀를 다 눈은 돼 있지만 이렇게 소리로 뭔가 오는 거 있다. 그럼 그런 걸 자꾸 가겠지 이래 버리면은 그런 걸 잘 버티는 분들은 좀 큰 수익을 하는 거고 아닌 분들은 쉽지 않다. 오케이. 네, 그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장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뭐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계속 심플하게 네. 원래 심플한 사람인데 사실은 심플한 걸로. 사실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심플하게 사는 게 진짜 어렵고도 좋은 것 같아요. 어렵죠. 좋은데 네. 머리 안 아프려고 심플하게. 네, 심플하게 어디 갔어?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짜잔. 오,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뭐 같아? 모두를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사는 시간. 맞는 것 같다. 그쵸? 근데 토끼가 살 수 있는 시간. 수명. 수명. 평균 수명. 평균 수명. 근데 토끼가 10년이나 사나? 토끼 오래 살아요. 그래요? 그래서 토끼로 애완동물 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 네. 강아지보다는 좀 절적해 살지만은 네. 많이 살면 13살까지 살고 뭐 그런다. 그래요? 왜? 평균 수명. 거북이, 토끼, 독수리, 달팽이. 왜 평균 수명을 가지고 오셨죠? 일단은 평균 수명 하기 전에 위부터 해봅시다. 독수리. 독수리, 여기서 가장 빠른 게 뭐야? 독수리, 독수리. 가장 느린 게. 달팽이. 그렇지. 대한민국도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여기 있잖아, 스네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독수리. 네. 패드님, 어디 가셨어? 패드님. 오케이. 독수리. 미국. 네. 날아가잖아요. 네. 빠르게. 레이스에서. 레빗. 일본 정도? 그 다음에 뭐 어디 있을까? 이거 터틀? 원래는 느렸는데 이제 막 올라가는 게 인도 정도? 중국? 갑자기 튀어. 갑자기 뛰어. 오. 원래 우리랑 비슷했는데. 네. 우리가 원래 터틀 정도 됐는데 정도. 내려앉아갖고 스네일이 이게 뭐죠? 달팽이가 된 거죠. 비록 느리지만 그쵸? 요 정도로 가야 될 것 같아. 느리면서 천천히 하지만 가는 거. 인도처럼 100년을 살면은 이걸 따라잡지 않을까? 그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장을 잘 봐야 돼. 우리가 진득하니 오래갈 시장을 찾는 거하고 웨이브를 타고 빨리빨리 뛰어대는 시장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 있고 여기 일본 있고 여기 인도 있고 중국 있고 한국 있다 하면은 포트폴리오 그렇죠? 개념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자기 성향에 맞거나 보십시오. 어디서 오랫동안 할 것인지 아니면 너무 오래는 아니더라도 6개월, 1년 따박하게 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글이 좋지. 왜냐면 이글도 25년은 길게 사는 거잖아. 네. 터틀 맥스 사는 게 150년이니까 이게 훨씬 낫지. 알았어요. 우리는 빨리 벗어나. 거북이 저 얼굴이 왜 저러냐는 이야기와
지금 하셨죠? 거북이 얼굴. 알아. 이거 무료다 무료. 무료야 무료. 제가 그려봐서 알아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려고 그래. 이게 무료예요. 이게 무료가 여기 또 틀린 게 있어. 이거 말고도 내가 뭐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내일 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가 약원이네 그러는데 여기 팬다 있잖아 팬다. 아 20 years. 그려달라고 요청해서 AI가 그린 거예요. 그렇지. 팬다 20 years인데 텐다가 뭐야 이게? 이런 거 없거든.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AI가 아직 우리 삶에 이렇게 100%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게 공짜라서 네. 프리. 네, 스카이넷을 아직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터틀, 모기 토끼인 기형적인 터틀, 이렇게 떼요. 그리고 팬더가 누워 있어서 탄대로 둔갑하는 저 기이한 현상은 AI 무료 때문에 그리고 달팽이 입은 왜 저래 저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AI 무료. 핵심은 모르겠다는 거. 이글과 스네일은 힘들어. 터틀 정도나 이 정도 돼야지. 네. 이렇게 하지. 우리나라 현실을 좀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안에는 저 의미는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이 됐으니까 그러게요. 안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8분 정도 남았는데 김정일 본부장님 어떤 인사이트를 갑자기 계시다가 안 계시니까 8분씩 할 게 없는데. 아니 원래도 8분이었어요? 원래 8분 더 길었어요. 아 오늘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네. 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아침에 모닝 보시면 뭐 미국 주식 얘기했고 노멀 얘기했으니까 이게 TSMC가 반도체 보조금을 미리 트럼프 오기 전에 확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라는 뉴스 때문에 오늘 아침에 미국장에서 4% 올랐거든요. 어제 2% 빠졌다가 이제 늦게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또 뉴스가 나왔어요. 못 가져왔는데 삼성도 반도체 합의 서두를 것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하이닉스 관계 없고요. 그런 얘기 나왔으니까 반도체에서 는 원래 뭐 큰 이슈는 없었는데 그런 게 나왔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요게 안 나왔는데 요거 제가 치니까 없더라고. 삼성전자가 사업 지원 TF장을 바꿨다는 기사가 났는데 다시 누르니까 없어졌네. 네. 눌러보세요. 삼성, 신임 사업 지원 TF장에 최윤호 사장 내정, 땡땡땡, 정현호 부회장 용퇴. 라고 저는 받았거든요, 기사를. 그래서 다시 옮기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 컴퓨터에서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삼성 신임 사업 지원 TF. 신임 사업 신임 새롭게 인임했다. 신임 사업 지원 TF장에 최윤호 사장 내정.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는 받았거든요, 기사를. 아, 그거 텔레로 받으셨죠? 몰라, 하여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없는 게 아니겠죠. 오케이. 정현호 그분이 용퇴된 것처럼 기사는 저는 봤어요. 점심 지나서. 근데 그거 어떤 반응이 보이는지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최윤호 사장님이 삼성 SDI 출신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떤 백그라운드인지 대략적으로 봤는데 자세히 못 봤고 거기 오케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장에 반영이 됐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뉴스 나온 거 정도가 중요한 반도체 뉴스고요. 네. 요거는 조금은 별로 안 좋긴 한데 이게 이런 뉴스가 나와요. 반도체 잠깐 말씀드리면요. 계속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디커플링이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PC, 스마트폰 이런 쪽에 재고 조정 하고 있거나 이제 막 시작했거나 내년 1분기에 재고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그렇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리포트가 이렇게 나오는 게 수요가 기대되는 건 AI뿐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나마 AI가 좋은 건 팔란티안 나와서 정말 좋은 건데 실적은 이렇게 보여져요. 내년도 실적을 바라볼 때 D램의 출하량이 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트렌드 폴스 나온 건데 올해 17%인데 내년에 25% 증가. 네. 중국을 빼면은 좀 떨어지고 HBM을 빼면 좀 떨어지지만 중국도 들어오고 HBM도 더 많이 늘어나. HBM 늘어나는 건 좋은 거지. 그렇죠? 하지만 중국 늘어나는 거는 그 레거시에서는 좋은 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하여튼 다 종합했을 때 오버롤 D램의 출하 빗 그로스가 올해보다는 좀 의미 있게 올라간다라고 이 트렌드 폴스에서 예측을 하면서 그래서 업체들이 공급 뭐 이렇게 할 때 좀 신중 내지는 뭐 조절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거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그 아까 그 HH 네.
날아가는 기사는 조선 쪽에서 먼저 썼다가 아 그래요? 지금은 기사가 삭제됐대요. 아 삭제됐어요? 네. 하여튼 저는 그걸 받아갖고 옮기려니까 오케이. 없네요. 그러면 확인되지 않은 거네 최종적으로. 오케이. 하여튼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아이디어 들으면서 끝내도 될 것 같고 할 말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정표야유님께서 아까 5,000원 보내주시면서 장내 공개 매수에서 코엔텍 급등했는데 대주주가 14,000원에 구매한 기업인데 지금 개인 주주들 주식은 9,000원에 공개 매수하고 자진 상폐한다는데요. 우와. 번호님 조언 좀요. 이렇게 자신상패.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400. 장내 공개 매수에서 코엔텍 급등했는데 대주주가 14,000원에 구매한 기업인데 지금 개인 주주들 주식은 9,000원에 공개 매수해주고 자진 상폐한다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짧게만. 코인텍 몰랐네. 그 공개 매수가가 7,000원이면 잠시만요. 지금 공시 지금 9,000원. 찾아보고 있는데 9,000원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네, 9,000원이 맞으면 딱 거기까지 올라가고 될 겁니다. 그거 네. 끝났네. 그래서 지금이 오늘 끝난 게 8930. 지금 8,930원이니까 이거 예전에 그 미용 오르기기 쪽에서 그 종목 하나 공개 매수해서 없어진 거 있잖아요. 그게 같은 가격으로 계속 유지되다가 없어졌거든요. 네.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공개 매수가가 9,000원이면 그 이상으로는 거의 안 올라간다고 어렵지. 보시면 됩니다. 음. 네. 지금 이게 여기 주권으로 해서 매수 가격이 9,000원이고 최대 매수 예정 수량이 1,800만 주예요. 그 다음에 1,800만 주면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가 이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천만 주니까 거의 3분의 1을 사는 거거든요. 물량이 꽤 되네. 네, 그러니까 꽤 되네. 그거 사면은 없앨 수 있으니까 그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아니 밸류도 딱 적당한 거 아니에요? 네, 매수 PE 한 10배 정도면 뭐. 네, 그래서 매수 예정 수량이랑 총 수량이랑 비교해 보시면 좀 계산이 편해요. 왜냐면 전체 물량을 왜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유통 물량을 1,800만 주를 더 산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럼 뭐 거의 마르겠죠. 유통 주식 수를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주주가 14,000원에 구매한 기업인데 지금 개인 주주들 거는 9,000원에 공개 매수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매수를 했었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서 9,000원에 그건 산다? 상관없죠. 뭐 관계없지. 예를 들어서 그치. 한미반도체가 그 부회장이 산 가격에서 만약에 3분의 1 토막이 나와도 그때 산 거는 그냥 산 거죠. 그렇죠, 그 그렇죠. 시기에. 예, 그래서 그거는 의미 없습니다. 오케이.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 뭐 거들어 이 회사 뭐 주시면. 예전에 꾸준한 회사고 이런 거 될지는 몰랐지만 밸류는 뭐 그 이상 안 가는 게 맞습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면 최고 13,000원 간 거고 그렇게 안 사준다니까 지금 10배니까 ROE 20%가 PEB야 1.8배고 2.8이면 제가 봤을 땐 적당한 가격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렇게 물론 제가 이 주식을 기업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지 맘대로 하고 싶으면 자진 상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장 좀 하지 마고 막 맘대로 할 거면 그러니까 맘대로 하고 싶으면 상장하지 말고 그러지. 개인 투자자들 피해 안 보게 이런 거 하는 것도 조금 더 상법 개정 아까 언급을 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좀 개인 주주들이 좀 건강하게 상식적으로 주식을 할 수 있게 많이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우 3시서 뭐 별 얘기 안 했는데 4시 29분입니다. 가야죠 이제. 가야죠. 금요일 퇴근. 좀 주무세요 진짜. 네, 잘. 갑시다. 번호님 오늘 하루 종일 새벽부터 지금 48시간째 깨 있는 거예요. 괜찮아. 안 죽어. 아니 안 죽어가 뭐예요? 아니 제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나이 때 이틀 연속으로 밤새고 일한 적이 한 1년에 한 두세 번씩 있었거든. 힘들지만 죽지 않아. 충분히 보노님은 머리도 좋고 건강하기 때문에 견뎌냅니다. 진짜 우리 엄마 같아. 진짜. 아니 안 죽는다니까. 아니 누가 뭐 죽는 줄 알아요? 힘드니까. 술 마시고 아니고 일이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그거 맞죠. 부럽습니다. 물론 행복해서 하는 거긴 저 맞지만. 에너지하고 그런 게 부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 최고의 클로징 멘트다. 안 죽어. 안 죽어. 악덕 사장 진짜. 오늘까지 밤새면은 그 몸은 망가질 수 있어. 하루 밤새는 건 괜찮아. 하루 밤새는 건 오케이. 오늘 주말에는 푹 주무셨으면 푹 주무시니까. 네, 좋겠습니다. 나이 40 아직 안 넘었습니다. 안 죽는다니까 아직 걱정 마시고. 네, 다행입니다. 예. 자 여러분도 죽지 마시고 여러분 안 죽어요. 힘들어도 견뎌내세요. 알겠습니까? 자 화이팅 하시고요.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대선이고 FOMC고 뭐 전인대에도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겠지만 어쨌든 많은 슈퍼 위크였습니다. 많은 이벤트가 있었던 한 주를 보냈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말은 맛있는 거 드시면서 편안하게 쉬시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